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돈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작은아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글씨가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씨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알려면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친구를 알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좀 잠깐 봐주시고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라고? 고현정, 그쵸? 고현정이죠? 다음 사진 볼게요. 이 사람 누굴까요? 하정우야, 내가 갑자기 달라 보이지 않아요?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누굴까요? 그거 맞아, 이효원이야. 다가 아니고 이효원 맞습니다. 자, 다음 누굴까요? 얼굴만 봐도 좋지. 얼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병헌이에요. 점점 저런 사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병헌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누굴까요? 맞아요. 이영애예요. 이영애 맞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누굴까요? 그렇죠. 자, 이 지금 대단한 인물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동갑이다. 나 손나무보다 더 어려워. 또 어떤 사이? 팬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쵸?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았어요. 또 고개? 연기자? 나는 연기자는 아니잖아. 자, 어떤 사이일까?
그쵸?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금융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금융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부터 몇 살까지 살 수 있냐면 100살 정도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또 한 20여 년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의학이 발전해서 아마 120살까지 살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20세에서 60세까지의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세를 딱 정점으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때까지예요. 졸업하고 나서부터 50살 될 때까지 소위 말해서 어떤 뭔가를 결정 내리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노후에 박스 죽고 살아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스를 죽고 사는 게 나쁜 거냐? 아니요. 그건 굉장히 성실하고 신성한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박스가 없어서. 정말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나의 미래를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도 준비했어. 벌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겠죠. 두 번째가 쓰기입니다.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쓰기 방법이고, 세 번째는 돈을 불리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 것이냐. 돈을 불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저축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것을 불려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가 뭐냐면 빌리기예요. 돈을 빌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이걸 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누기죠. 그래서 기부를 하고 재능을 전수하고, 아까 우리 기부이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한 거예요.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5가지 지혜, 저는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어요.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축과 투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신용 대출. 제가 아까 부자가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박상현 작가한테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3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갚았죠. 이자까지 딱 쳐가지고.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라는 사람의 신용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부자라고요.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저는 물론 큰 돈을 기부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친구를 제가 조금 후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렵게 빈곤층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아주 소액을 또 소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저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쓰기가 제일 쉽다고. 근데 빌리기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신경이 좋아 보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믿어주나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정직하게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쓰는 게 그게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할 내용 중에 특히 이 벌기 이 부분이 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화면이 좀 깨졌는데요. 여기 날이 서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가위죠. 이렇게 말하면 옷이죠. 가위 집게. 아니, 여기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가위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여요. 그렇죠? 자, 이 가위가 어떤 용도의 가위일까요? 카드 자르는 가위. 아주 그냥 센스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가위일까요? 나를 위한 가위.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위한 가위야? 돈을 벌고 그다음 뭐 잘라야 돼. 안 쓸 건 잘라야 된다. 오케이. 그 뒤에 절제. 오, 의미심장 있어. 그러나 틀렸어. 정답이에요. 저 친구 잠깐 일어서봐. 빨리 일어서봐. 얼른. 박수. 자, 왜 박수가 나는 줄 알아요? 남가주 관찰력.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가위는요 왼손잡이용 가위 맞습니다. 그런데 저걸 맞추는 친구가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저거 왼손잡이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야? 자, 여러분 중에 저 가위 본 적 있는 분 실제로 저 가위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집에서? 없어. 저 가위 어디서 팔까요? 문방구? 없어. 식당? 없어요. 다이소? 좋다. 다이소 없어. 저 가위를 마트에서도 팔지 않아요. 왜? 그렇지. 그냥 왼손잡이야. 너 별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그냥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경우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묵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하나 더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아이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나는 이름을 듣고 싶었는데 다른 소리 들었어요. 그죠? 개자로 시작하는 그거. 이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성편력이나 편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진을 봤더니요, 남녀차별이라는 타이틀로 이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왜 남녀차별이에요? 그치. 남자애랑 사진 찍을 때 웃고 여자애랑 사진 찍을 때 안 웃었다라는 게 이 자료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자료가 실린 출처가 어디냐면요, 2010년 다음의 우수 카페에 실린 자료예요. 그쵸?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3분의 1이 쓰고 있는 굉장히 큰 포털 사이트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 우수 카페입니다. 그쵸? 그런데 너무나
여과 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100% 왜곡이에요. 사실 조작한 겁니다. 홍석천 씨는 열심히 사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아이한테 했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지쳤는데 그 사진을 자른 거죠. 그리고 저렇게 올렸어요. 자, 우리는 여과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이 얘기를 왜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역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지? 여유 있는 애들은 대학 가면 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뭐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에서 뭐 가능하면 대학 가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이러면서 조금은 쉬운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아니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랑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거 하고 봤더니 막상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빚쟁이가 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아주 큰 여유가 있으셔서 등록금 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 다음에는 다들 이런 게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럼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취업률이 55%. 그럼 우리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위기를